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이게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계엄령을 외치자, 계엄령을 선포하자, 계엄령이 답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편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쪽에 있는 분들은 계엄령 해봤자 국회에서 못하게 하면 끝이다. 실패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죠. 또 한쪽 사람은 음, 그 피를 흘리는 5.18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계엄령이 가능하며 음,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 그 동의를 뭐 받아야 된다 막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방법, 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음. 계엄령은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성주 장군님과 여러 단체의 우리 시민단체 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아, 자,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5.18부터 제가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5월 18일이 1980년도지 않습니까? 이게 79년도 12.6 사태에 이제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나니까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대중이가 이 북한군하고 협조해서 광주에서 5.18을 획책을 했죠.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은 15년 연구한 끝에 작년에 5.18 영상 고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5.18 민주화가 돼 있는데 사실상은 600명의 북계군 특수군과 또 600명의 공작조가 1,200명이 들어와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함께 이제 반란을 꾀했던 이 사건인데, 자, 그때 전두환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광주 해방구가 교도소를 습격해서 2,400명 수감돼 있는 자들을 또 44개 무기고에서 탈취한 걸로 다 나눠 죽어서 이것이 이제 더 큰 세력이 되고, 이게 이제 전남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 여파로 그 당시에 서울과 마산이나 부산에서 이제 세 군데에서 해방구를 가지려고 하던 것이 서울과 마산은 주저앉혀졌고 여기서만 하다가 계엄군이 들어가서 이걸 진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이 양민을 학살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소문에는 자, 막 그 임산부를 소문은 죽였다. 임산부를 죽였고 뭐 한 것은 바로 북한 특수군이 들어와서 그 짓을 해놓고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공수부대는 다 저 영남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로 다 채워져 갖고 와서 배를 가리고 유방을 도려내고 맞아요. 이 짓거리를 했다. 그땐 진짜 자, 그런 줄 이 알았어요. 유언보 비어를 펼쳐내고 이것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밝혀낸 지만원 박사의 책을 보면 그 당시에 478명이 지금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호의호식하는 고관 대작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맞아. 이 사진 대조를 36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5.18의 계엄령은 잘한 선입니까? 악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선이죠. 너무 잘한 선인데 거죠. 지금 악으로 만든 자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요 세 마리 삼김이 1995년 12월 달에 5.18 폭동을 이제 민주화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네. 5.18을 이제 대한민국을 구출한 그런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작전을 전두환 장군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전두환 장군을 존경하고 이제 역사가 뒤바뀌어 갖고 이제 근데 민주화가 됐는데 그건 거짓 민주화죠. 네,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그게 가장 너무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엄령은 모두 죽이는 게 아니고 적만 색출한다고 나왔고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계엄령 선포를 왜 못할까요? 또 한 분은 선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자, 계엄령 선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안보실장 김관진이가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놈 전에 했던 김장수가 간첩입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첩입니다. 또 요놈 김장수와 김관진이를 따르는 놈이 이제 한민구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돼 있고 그 밑에 국방차관도 김장수 보좌관 하던 놈이 차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뭐죠? 이병호, 아니 합참의장 이순진. 이순진이라고 하는 합참의장도 김관진이 졸졸 따라다니던 놈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의 수뇌부, 안보의 수뇌부가 간첩과 종북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이 촛불을 이제까지는 이
그 평화적으로 운영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청와대 제로미터까지 들어가는데 저 악의 축 법원 행정처 이 새끼들이 이제 제로미터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평화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상 매번 죽창에 찔려서 10명, 20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건 보도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평화 시위가 돼갖고 가고 있죠. 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 계엄령을 궁금하신 거, 계엄령은 못 내리는 게 아니고 결단만 남은 것이고요. 아니, 방법이 현행범. 아니 내리자고 하니 네. 대통령을 싸고 있는 이 안보의 수장들과 이놈들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순실 뒤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과 그 뒤에 있는 박지원이가 그렇게 다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듣기 좋게 아까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틀었는데 말했잖아요. 아까 사드 이야기부터 해서 할 수 있고 자, 뭐를 이제 하면 그 얘기를 된다.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걸 선포해야 될 안보 라인과 대장 8명 요 라인이 김장수와 김관진과 요 한민구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못한다. 그러므로 3월 달에는 이 수뇌부를 다 물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물갈이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23만 명이 모였을 때 국민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하셔야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은 바로 지체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건 그분들에게 맡겨진 숙제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의 공복들인 대통령과 직무대행에게 계엄령 선포하라고 명령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국이 모여서 이 태극기 물결할 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간첩들을 때려잡고 수뇌부에 앉아있는 간첩들을 때려잡아라. 이것이 국민들이 외쳐줘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못하는 것은 김관진 간첩, 이병호 간첩, 김수남 간첩, 그다음에 이순진 합참의장 종북, 한민구 국방장관 종북, 그 밑에 국방차관 종북 이런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놈들부터 물갈이를 해라.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 선포하라. 이걸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받아들인 질문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이것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이제 이거 해제해라 하면 해제해야 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네, 법이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하는 사람이 이게 바보 멍청입니까? 오늘 누가 그러던데 무지랭이, 네, 바보 무지랭이를 바보 모자랭이, 네, 모자란 놈이다. 경상도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계엄령 선포하는 사람이 바보 무지랭이입니까? 이 국회를 그대로 둬요? 계엄령 선포하면서 사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현행법으로 잡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이지는 못해. 현행법은 자 일반 이적죄라고 체포한다고 하셔야 돼. 죽인다니까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는 건지 알아요. 일반 이적죄가 형법 99조입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군사상으로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고 적군에게는 유리함을 주는 죄. 이것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형법 99조입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사드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요. 북한이 핵을 쏘든지 미사일을 쏘면은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막을 수 있죠? 150킬로미터. 네. 15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 들어오는 어간에 쏴서 맞으면 거기서 펑 터지면은 핵무기가 들어오다가도 강한 바람이 부니까 저쪽 동해 바다로 다 가버리죠. 네. 이 얼마나 좋은 무기 체계요. 이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갖고 들어와서 이걸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놈은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고 그렇죠, 적국에게는 당연히. 유리함을 주는 일반 이적죄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이거는 법관이 아니더라도 이거 문구만 읽을 줄 아는 눈만 가졌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재동 저 새끼도 무기 또는 3년에 처할 수 있는 죄가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가 있었구나. 한번 찾아보셔요. 네. 자, 따라서 형법 99조로 현행범으로 왜 사드가 배치됐다면 현행범 아니야? 근데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중이니까 현행범이 성립되는 거야. 네.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 아니 너무 좋은 기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배비를 그렇죠. 하셨어.
그래서 이걸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목에다 힘주고 계엄령 선포한다.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놈들 끄집어뜨린다. 그다음에 헌법을 오버라이드하는 법률을 만든 놈도 이걸 헌법 모독죄, 이 국기문란죄로 잡아들인다. 그럼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법률안이 가고 있죠. 자기들 멋대로 고치는 법률안들. 헌법 막 이거 해서 헌법재판관도 뭐 못하게 한다. 이 개떡 같은 짓을 한 개 같은 의원 요 새끼들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박지원 자동 해산이네요, 국회는. 자동 해산이지. 국회 해산하라고 할 필요 없어. 맞아요.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 해산이 자동으로 돼. 네. 박지원 저 새끼가 뭘 만들었어? 저 국민의 개당이. 저 5.18 모독금지법. 네, 조롱금지법. 조롱금지법을 만들었잖아. 네. 5.18은 진실을 밝히지 말래. 지금 가짜가 돼 있는 걸 그대로 가재. 이런 놈들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살아남는 국회의원이 몇 마리나 되겠어? 네, 충분히 통과되겠네요, 계엄령. 그래서 계엄령만 선포하면 네. 이제 계엄령 포고령 1호, 2호, 3호로 잡아들일 놈이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하면서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했잖아요. 네. 그럼 기각하면은 이 새끼들을 이 헌법에 맞지도 않게끔 이 난리를 쳤는데 이 새끼들 가만둬요? 현행범이죠. 다 잡아버려요. 국기문란 234명 이 새끼들 다 체포하는 거예요. 배신자부터. 김무성이, 네. 유승민이 이런 새끼들부터 다 체포하는 거야. 그게 계엄령이야. 그래서 나쁜 놈, 악한 요런 놈들만을 체포하는 것이 계엄령이지 선한 사람까지 가서 쏴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단체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벌써 탱크가 쫙 그 앞에 있으면 총 쏘지 않고도 이제 그 삼청교육대 옛날에 그런 청송 이런 그런 데를 다 비워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죽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죽이기는 뭘 죽여요. 그런데 이제 장군님께서 죽여 그러니까 진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 중에 네. 그 최순실이하고 문고리 3인방 뒤에 그 박지호가 있다 했는데 그 무슨 근거로 그래 말씀하시는지 그거 설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자,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저는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박지원 이놈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건 실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놈이 이제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요 두 놈, 두 여적, 두 간첩 요 두 마리 새끼들이 이제 두 개의 야당을 장악하고서 지금 다 이 개판을 치고 있는데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만든 장본인이죠. 맞습니다. 이놈아가 이제 김대중하고 해갖고 이 다 만들어갖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자 이랬을 때 순환에 이 비행기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시간 40분인가 납치가 됐어요. 수행원도 없이 김정일이한테 납치돼 갖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CIA가 이 레이저로 쏴갖고 이 녹음을 다 한 것을 얼마 전에 이대용 장군님께 해서 이대용 장군님이 CIA에서 나온 정보다 하고 이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자,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되니까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라.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은 네 김대중이가 해라. 그리고 나를 초대 부통령으로 만들어라. 연방제가 됐으니. 그리고 2달 후에는 네가 병을 이유로 이제는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겠다. 김정일이가 이제 통일 한국의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김근태를 부통령으로 앉혀라. 김근태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확실히 나오죠. 김근태를 부통령으로. 녹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전화에 인터넷에. 자,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자, 이걸 만든 장 본인이 저는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박지원 이 간첩 이 새끼가 서열 1번인지 2번인지를 모르겠어요. 김대중이가 1번이고 박지원이가 1번인지 박지원이가 1번이고 김대중이가 2번인지 이걸 모르겠어. 하여튼 거물 중에 거물이야. 박지원 이놈이. 네. 그걸 만들었고 그 2개월 후에 뭘 만들었어요.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인 46명을 이끌고 가서 이제 간첩질 하겠습니다. 여적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인을 하고 8월 12일 날은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네 가지 사인을 말씀하셔야죠. 그래도 그 네 가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김정일이가 북한이니까. 그다음에 반 통일 보도 안 하겠다. 북한 중심으로 통일하는 거 반대 안 하겠다. 그다음에 반 화합
북한 중심으로 화합하는 거 반대 안 하겠다. 그다음에 반민족, 북한 중심으로 민족 통일하고 화합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거 보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보도를 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이 보도의 방향이 어디로 왔어요? 박근혜 죽이기 이제 이 우파 죽이기 친박 죽이기 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46명의 언론인들 데리고 가서 봉화 초대소라고 해요. 봉화 초대소에서 긴 여름밤 7박 8일간 재우면서 X파일을 다 만들었죠. 예. 이걸로 조종하고. 자, 그리고 2년이 채 안 된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회창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대선 때, 그 중요한 대선 때 분리를 시켜갖고 올려보냅니다. 북한에. 그리고 백화원 초대소에 묵게 하면서 거기에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자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입니다. 네. 그러면 X파일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충분히 7일이면은 기본 상식으로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3박 4일간 3박 이제 4일이었나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박근혜 그 당시에 의원이죠. 의원을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 집어넣고 그 수행원들도 한 방에 하나씩 집어넣고서는 미인을 집어넣고 X파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나와 있죠. 저기 노동 막 이런 거 신문 이런데. 자, 그래서 이제 2002년도 5월 달에 박지원이가 벌인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X파일을 만들어서 차기 대통령. 네. 그 당시에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으로 점지가 돼 있었고 노무현으로 보수 우파로 가면은 이제 누구로 박근혜로 간다. 그랬을 때 박근혜 측근들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자. 그래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만들어놨는데 요 사이에 이명박이가 들어가서 차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때 박지원에게 속아서 김대중에게 속아서 김정일이를 만난 것 때문에 X파일에 의해서 그 밑에 측근들이 조종되면서 이제 김장수를 요직에 앉히고 김관진이를 요직에 앉히고 또 이병호를 요직에 앉히고 김수남이를 요직에 앉히고 한민구를 요직에 앉히고 이것을 한 장본인이 박지원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 인터넷에요. 조작된 게 확실하게 됐다고 지금 난리래요. 자, 난리인데 계엄령이랍니다. 50대 언론사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죠. SNS 상에서 의인들만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언론 통폐합을 옛날에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계엄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엄령밖에 없죠. 언론사 사주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제가 죽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반역질을 하고 있는데 잡아놓는다 이거죠. 아니 이게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여적죄지 않습니까? 이걸로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유린하고 북한에 충성하고 북한이 정의와 정의의 사도 대한민국 언론을 칭송하고 있잖아요. 북한 노동당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따라서 것만 봐도 계엄령 모를까요? 왜 계엄령 북한에서 칭송을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삐라에 보면 막 마귀같이 그려놓고.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을 칭송하고 노조를 칭송하고 하니까 그놈들이 다 간첩이라는 얘기죠. 야당을 칭송하고. 그래서 북한이 칭송하는 놈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종북 간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엄령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이 되셨나요? 예. 네, 충분히 되셨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아까 한 이사장 질문. 제가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얼굴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만 나갑니다. 말씀하세요. 깜빡이 뭐 모르지 내가. 아까 막 물어보셨어요. 계엄령이. 현행법과 그렇지, 계엄령이 선포될 수 없다 하는데 한교안 총리께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교안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단기국이 아니고 탄기국. 개선국. 우리 개선국을 만들죠. 개선국을 만들어가지고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 연합. 네.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 질서가 바로 잡히고 대한민국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누구 한 사람이라도 총대를 매야 되는데 지금 총리밖에 믿을 수 그렇죠. 없지 지금 않나 그렇죠. 그리고 국문이에요. 정말 이번에도 그러니까 보니까
정리가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네. 그 태극기 물결이 네. 전부 다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태극기 물결들이. 예. 그래서 자 이제 탄기국과 개선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네. 제가 12월 31일 날 권영애 장관님이 저에게 3분을 주셔갖고 우여곡절 끝에. 대한문 앞에서 3분간 연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권영애 장관님은 여건이 무르익으면 계엄령 선포하자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여건이 무르 안 익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미 여건이 무르익었다. 왜 12월 17일 날 문재인이가 탄핵이 기각되기만 하면 반란하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비상사태다. 저놈이 지 얘기를 한 거냐 북한의 지령을 한 거냐. 이건 북한의 지령을 한 거로 한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저놈이 무슨 짓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물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이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김정일이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놈이 간첩입니까? 간첩 아닙니까? 당연히 간첩이죠. 여적이죠. 네. 이놈이 이제 기각하기만 하면은 나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 하는데 이게 누구의 지령이에요? 그것도 김정일이 돼진 5주기 때 이 얘기를 발표했어요. 아, 이 새끼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찰총장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놈이 네. 간첩인데 대통령을 공범죄와 뇌물죄로 해갖고 집어넣은 놈인데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이 안보 위기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미국을 기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죠, 미국 진짜 가서 그분은? 무슨 짓 하려고 하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병호 간첩 잡으라고 하는데 간첩을 보호해주고 또 귀순한 간첩 최근에 태영호. 태영호가 와도 이제 와서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병호 요 새끼가 니 땅굴 말하면 니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그것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위직에 간첩이 있다. 이 얘기해도 니 그 말하면 죽는다. 니 그 말 빼고만 다 해라.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이병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인데 탄기국에서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기에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정광택, 그다음에 정광용, 네, 박사모, 또 정광 장관을 했던 권영애. 요 세 사람이 이제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민심이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한쪽은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혁명하겠다고 하는데 계엄령은 말하지 말래. 이런 개떡 같은. 그래서 이제는 개선국을 만드는 겁니다. 계엄령 네. 선포, 촉구, 범국민 연합 이걸 그렇죠. 만들어서 태극기 민심 중에 계엄령을 외쳐야 되는 사람은 일로 모이라는 것이죠. 네네. 현재는 제가 이걸 존중을 해서 토요일 날 안 합니다. 그렇죠. 2월 10일 날도 금요일 날 하는데 2월 10일 날 이후에 그때까지도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 탄기국이 이 반역적인 일을 계속한다면은 그때부터는 토요일 집회를 개선국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니들하고, 원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그래서 니들이 옳은지 국민들의 태극기 민심이 개선국이 옳은지를 이제는 정면 대결을 하겠다.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계엄령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23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이 모여도 계엄령 얘기하는 이 태극기 물결이 더 중요하다. 그날도 막 들고 다녔대요. 피켓을. 국민들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계엄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원하고 네. 있는데 국민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계엄령을 해라고 선포해라고 떠들지만은 여기 태극기 물결은 전부 다 그게 국민 민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시면은 태극기 물결에는 80% 이상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요. 구성되어 있다는 사례가 뭐냐면은 제가 12월 24일 날 시청에서 모이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 서경석 목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경석 목사님은 계엄령은 선포할 수도 없고 선포해서도 안 된다. 내부터 반대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인터넷에 이제 나가서 인원이 그다음에 확 또 제가 이 줄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한성주 장군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간첩들이 들이차갖고 간첩의 신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간첩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 답변한 사람이 서경석 씨예요. 간첩이 지금 득식을 한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우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경석 씨는 계엄령 반대하고 있고 하죠. 네. 그러고 나서 27일인가 28일인가
국회에서 모였을 때 서경석 씨가 또 나가서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한송주 장군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데 네, 윤용 계엄령은 교수님까지. 계엄령은 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엄령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랬더니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80%가 손을 네. 들더래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20% 미만이더래.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이미 태극기 물결 속에서는 다 계엄령 서경석이가 계엄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거기에 모인 태극기 애국자들은 계엄령밖에 없다는 걸 80%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권영해와 그다음에 또 누구야? 정강호 정광용과 정공택이는 계엄령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정광택.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규탄하는 유튜브를 냈어요. 지금도 규탄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이 규탄 때문에 1월 며칠이죠? 14일 날. 1월 14일 날 탄기국 주최하는데 가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럼요. 가십시오. 많이 가야죠. 많이 가서 태극기 물결을 하되 거기에서 계엄령을 선포 안 하는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저 권영해 장관과 정광택이와 정광용이를 향해서 이제는 압박을 가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니들 왜 계엄령 선포를 안 하느냐?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 선포를 정광택 면전에서 정광용 면전에서 그다음에 권영해 면전에서 해주고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사무처장이라 하는 놈 새끼 이름이 뭐죠? 민중홍 저 새끼를 끄집어내려라. 저 새끼는 한송주 장군이 계엄령 선포 말 못하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했던 놈이다. 저놈을 끄집어내려라. 이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해병대 모자 해병대도 아니래요. 갈라진 해병대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아예 막 끄집어 내리고요. 저 뺨따가 세리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좀 해병대 분위기가 전후에도 험해요. 정부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해병대 했습니다. 아니래요. 지금 다른 해병대. 모든 보수단체에 계엄령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령을 받은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 중에 한 놈이 저 놈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한 민중홍이라고 하는 놈이죠. 네. 근데 국민들 대다수들은요. 네. 지금 계엄령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고 네. 이번 집회에 나가니까 곳곳에 프랭카드가 계엄령 선포해라. 아, 그게 본인들 있었나요? 일어나라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법이 완전 진짜 아까 장군님 말씀따나 빨갱이 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법에서 어째 조사도 안 하고 상대방 조사도 안 하고 범죄인을 만들어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회가 탄핵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껌을 하나 훔치 먹고 빵을 하나 훔치 먹어도 불러가서 조사하고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해주고 이러는데 네. 저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크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사람 하나 잘못 떴으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가다 놓고 더구나 저 청와대 저 강화문에서는 대통령 모형을 그려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목을 메고 다니고 목을 매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 자, 광대 그것이- 같은 김재동이가 나와서 춤을 추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 박수 치고 하는 거 보면 그 애들이 전부 다 혼 빠진 애들 아닙니까? 아니 그놈들은 용병입니다. 반란군의 용병이고 네.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이 용병들이 나와서 이제 반란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는 제로미터까지 앞으로 하고 김재동 이 새끼는 계엄령 기각되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청와대 담벼락을 넘겠다. 이게 제로미터까지 나올 것을 이미 다 짜고서 치는 고들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게 나오면은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거기에 모인 반란군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을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다 쳐넣어야 됩니다. 그거 뭐 사실 교도소들 다 비워놔가지고. 평화라는 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연방제 뭐 통일 낮은 연방제 이거는 완전 그 북한식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황장엽 씨 남한에 왔을 때 저도 만나봤는데 오. 그 당시에 5만 명이 내려가 있었다잖아요. 그럼 물든 사람은 하니까 물든 사람은 한 1,000만 명 될 거라고 그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도 못하게 옆에 비서관들이 그때 했어요. 태경이라고 하는 놈은 예. 본색이 제가 이제 5만 나요. 명 얘기했다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게 하태경 간첩, 새누리당 간첩, 부산 출신 저 새끼가 하는 말입니다. 직접 저놈은 들으셨대잖아요. 저는 저 여성 정치 네. 연맹에서 그때
특강이 있어가지고 항량엽씨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특강을 듣고 잠깐 쉬는 시간에 있어서 제가 좀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문을 뜨고 그냥 들어갔지. 들어간 게 남자 둘이가 있더라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남한에 간첩이 있습니까? 간첩이 몇 명 와서 계십니까? 하니까 이래 보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한 5만 명 나오가 있는데 물든 사람은 한 1,000만 명 될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녹음 그 당시 할 줄도 모르고 저 느낌에 저 같으면 딱 녹음을 했지.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기자 정신. 정말 그 애국심 있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될 때 정치 잡고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고 이랬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역사 교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 교과서가 겨하게 북한식은 미화해놓고 우리나라 박 대통령 우리 하나 같으면 김일세 대통령 얼굴 2개 나오고 있어요 역사책에. 그렇죠. 그리고 그 김헌인가 뭐 그 칼기 사건 그건 아예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영복 씨가 난 공산당이 싫어해가 죽었잖아요. 네. 죽은 그것도 전시를 저 대한민 앞에 놨는데 보니까 그거는 위장이라고 논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는데 그 역사 교과서 엉터리 교과서를 선전하는 게 누구냐 하면 정교조였다고요. 그리고 정교조 뒤에는 그 무슨 지령 실체 없는 지령자가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18 강의도 좀 들어보니까 5.18의 강의가 옛날에 그 뭐 젖가슴 덜어나고 애 배 짜부째고 했다는 게 뭐 북한 항해대가 신천지라는 그 데가 있답니다. 거기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사진처럼 그렇게 잘 그린대요. 그걸 그려가지고 미리 5.18 되기 전에 저 남한에 저 강주에 가서 선전을 많이 했는가 봐요. 어허. 그러나 설마 하고 유언비어인 줄 알았는데 마침 5.18이 터지니까 아 유언비어가 진짠갑다 이래가 강주 시민이 흥분을 하게 됐거든요. 경상도 군인이 와서 맞아요. 전라도 사람 다 죽인다가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단을 그때 붙였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강주 시민은 모르고 속아서 붕괴를 했는데 제가 강주에 그 5.18 유공자인데 질문을 해봤어요. 몇 명 네. 죽었냐 하니까 190명 죽었다가 통보가 나왔다는 거라. 근데 지금 돈 받는 사람은 몇 명이냐 하니까 한 5, 6천 명 받는다나 유공자. 지금 7,200명인가 제가 제 한 정보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 네. 190명 죽었는데 유공자가 6천 명이나 된다 하니까 그 말이나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 젊은이들 정신 정말 차려야 돼. 공무원 시험에 1점에 네. 떨어지는데 네. 10점 가산점을 주가 지금 경찰 공무원, 이제 뭐 선생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5.18들이 다 들어오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20몇 살, 30몇 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세월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월호도 10점 가산점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젊은이들 정신 좀 자, 그게 지금 차리시라고요. 박지원하고 문재인 요 두 간첩 새끼가 심상정 간첩하고 추미애 간첩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5.18 그 영상 고발이 나옴으로써 7,200명의 유공자들은 북괴 특수군하고 짜고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역사가 바로 잡히면. 그래서 이 새끼들부터 또 다 처벌하고 거기에 이해찬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게 떳떳하면은 왜 명단을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5.18 유공자 명단 공개했어야죠. 이것도 아주 베일에 가려놓고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거보다 다가 청주 유골 있지요. 439인가? 400. 청주 유골이 그 아파트가 뭔가 지으려고 하니까 유골이 그냥 그대로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 수상하잖아요. 수상한데 그 유골 이제 살피려고 가니까 네. 그 유골이 다 없어졌어요. 오호. 화장해가 없앴다 하는데 유튜브에 화장 나오는 거 기록이 보니까 그 오. 뭐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뭐 그거 할 때 헬리콥터를 내줘가지고 그 아니, 유골을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싣고 갔다며. 2014년 10월 4일 날 네. 북한의 1호기가 김정은이 전용기가 내려와요. 네. 거기에 황병서 그다음에 최룡해와 김양건 요 세 마리가 타고 내려와서 대통령은 안 만나겠다 해서 김관진 간첩하고 만나서 이제 간첩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황병서가 바로 앞에서 받죠. 그래서 439 컨테이너 박스 4개에다가 갖다 실었습니다. 잘 가져가십시오. 이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귀옛말을 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이 보고다. 439를 거기에다가 이제 실어서 보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은 김관진 차례입니다. 김관진 이 새끼가 439에
이것을 어디다 처리했는지 이제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고 이제 국민께 보고해야 돼요. 그렇죠. 요 새끼가 요걸 못하면 요 새끼는 간첩죄로 죽여야 되고 또 저기 국정원장 이병호, 검찰총장 김수남 요 간첩 3마리 요 새끼들이 요걸 밝혀내지 못하면 439를 찾아내라. 그렇죠. 직무유기 439. 직무유기가 아니라 반역죄지. 그렇죠. 이걸 가지고 북한에다가 다시 갖다 바쳤으니 그리고 제가 엊그제 총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안 들고 인공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고향에서는 인공기 개항까지 예, 아니 인공기 들었는데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비서실장이었는데 경찰들인데 태극기 전부 다 수거를 다 했답니다. 태극기를 다 수거하고 인공기를 들었기 때문에 100천만 원 돈을 주서라도 네가 그런 놈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묻겠다고 하던데 그거는 진짜 그날 나는 인공기를 들어서 왜 저 인공기가 들지? 북한 같은 북한 인공기 들고 우리 남한은 태극기를 들어야지 이래가 저것끼리 이제 협상을 했는데 국민인데 묻지도 안 하고 너희들이 가서 협상해야 될 거냐 그게 벌써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간첩이라는 걸 증명이 된다. 네. 그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을 될 거고 지가 대통령이 되면 보수를 다 불태워 주겠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대통령 되면 또 북한 제일 먼저 간다 했잖아요. 맞아.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좀 젊은이들이 좀 깨닫고 그 놈을 타도해야지. 문제는 저 간첩과 여실한 놈을 50대 언론사가 또 띄워요. 네. 뭐 25% 지지한다 하고 저 새끼만 띄워. 반기문은 그 밑으로 23% 29% 내려왔다라고 이게 조작해서 하는 건지 50대 언론사 사주 이 새끼들을 깡그리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사주 새끼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도 다 폐쇄시키고 한 2개만 국영방송 2개만 놔두고 통합해버려야 돼,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그러니까요. 돼. 그 밑에 종자들이 한 번 뭐 빨갛게 된 사람은 뭐 빨가도 시쳐도 그냥 빨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들은 자, 2만 왔으면 100만 왔다고 또 저번에 언론 한번 들으니까 10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하대. 거짓말을 하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가보니까 합니까? 없어요. 아니, 1000만 명이 이 언론의 사주 촛불을 이 새끼들부터 다 광화문에다 목을 달아야 돼. 그 북한에 이 사주 개새끼들을. 북한에 그 기쁨자하고 잠자가지고 애 새끼가 10몇 살 처먹었답니다. 아하.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 자, 그래서 또 이제 이제 또 새끼들 나이가 이제 많지 간지가 80년도. 아니야 2000년도에 들어갔으니까 2000년도. 하여튼 네. 2002년도 가고 2000년도 가고. 하여튼 질문은 계엄령은 내릴 수 있다. 현행병이기 때문에 긴급 조치 발동해야 돼서 다 할 수 체포하면 있다라는 된다. 거죠.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네. 된다. 국회의원 개 같은 놈들. 그다음에 234명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데 탄핵 기각되기만 하면 이놈들을 국법질서, 헌법질서, 유린죄로 다 체포해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유승민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들부터 제가 체포해라. 김무수 그 사람은요 옛날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크게 부르겠다 하는데 그때부터 나경원 이 새끼들부터 다 체포해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뺐다하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 촛불 드는 사람은 애국가를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태극기 드는 사람은 애국가를 부르거든요. 예, 지금도 그리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자, 그 그러니까 이미 누구냐? 김정일이와 김일성이와 그렇죠. 김정은이니까 그렇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배신한 그 보신탕당, 개보신탕당 그 당들 그 놈들이요 때리는 뭐 신랑보다 뭐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그 놈들이 더 나빠요. 그 놈들만 탄핵을 안 시키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자 정신을 차려가지고 차근차근히 일을 자, 하는데 그때 234명이나 나오게 된 이유가 예. 그때 죽창부대가 맞아요. 그 국회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죽창부대. 네. 그리고 이제 위협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니들 이거 국회에서 기각하면은 들어가서 찔러 죽인다. 이러고는 그 죽창부대를 경찰이 이렇게 둘러싸고서 있었어요. 이 헬기에서는 그게 보이죠. 그리고 그걸로 위협을 했어요. 봐라, 죽창부대가 와 있다. 그래서 234명이 개 같은 놈들이 탄핵을. 포크레인도 막 오고 정말 많이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헌재가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 하는 그날도 죽창부대가 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하기만 하면은 헌재 재판관들 니들 찔러 죽이겠다 이 협박이 갈 겁니다. 협박이 가봐. 자기가 국회의원 같으면 소신껏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죠. 저는 청와대 앞에까지 갔더만은 그 횃불 있잖아요. 횃불 그거를 들고 다니던데 그 횃불이 경찰들 보고 안 비키나 하고
햇불 앞에 되면 다 물러서게 된다고. 그럼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가지고 청와대도 불태울 사람들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물러 빠지고 있어요. 아니 물러 빠진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 이 개새끼들이 이제 214명 간첩 판사 요 새끼들한테 요걸 딱딱 주는 거야.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 있는 처장 그다음에 법원 대법원장 이 새끼들부터 이제 계엄령 선포되면 다 죽이는 거야. 죽여야지 이게 나라가 바로 세워져요. 죽창부대 사진 보여주세요. 윤지성 씨. 제가 그 찍었던 유튜브 보시고요. 사진 인터넷에 노란 깃발들 다 들어온 게 그 아래가 다 죽창입니다. 제가 찍어놨던 것도 유튜브에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보는데 이상한 게 하나 올랐어요. 네. 단원고등학교에 그 사고 생겼을 때 네. 40대 여자가 단원고등학교 쫓아오가지고 다 구조했다 하고 떠들어대니까 또 구조했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놨잖아요. 맞아요. 그 대통령도 특공대 보내고 이래 하려 하는데 구조됐다 하는 바람에 잠깐 중단시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전부 다 40대 잡아야 되고 40대 여자 그 여자를 찾으면 되는데 그 여자가 아마 종북 좌파들 쪽에 간첩이겠죠. 지령받고 구해뒀다고. 단원고에 들어가 있는 10몇 명이나 되는 전교조 예, 그 교사들 예. 그중에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교조들이 이제 짜고서 수장을 시킨 겁니다. 예. 그게 전교자 한 사람이 양심 고백했더라고. 양심 고백하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 돼가지고 박영수라고 하는 특검 저 새끼가 이런 걸 다 해갖고 이게 가짜다라고 밝혀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가 박지원의 지령을 받다 보니 그런가 봐요. 눈에 보이는데 그럼 뭐. 엉터리 같은 짓을 하죠. 박영수하고 저것도 계엄령 선포되면 박영수 저 새끼부터 이제 처형해야 되는 그리고 겁니다. 박영수하고 이성열하고는 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추천하게 됐는데 야당 저거 놈들이 추천해가 특검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빨갱이들 지금 노름하고 있는 그걸 거는 다른 김무성이와 거예요. 유승민이 이 새끼들이 협조를 해줬고 나경원이 요 새끼들이 다 협조를 해줬고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꼴까지 돼가 있는지 자 정말 근데 이 나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국민들이요. 이번에도 저희 국방부 1월 6일 날 사실 조직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 아무것도 전쟁. 없었는데요. 네. SNS하고 유튜브 날리는 거 보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생각 그만 그럼요. 몇백 분의 아니 몇백 배를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경찰서에서 오늘 신고 접수 어제 신고 접수할 때 보니까 이미 전적에서 다 들었다고 너무 협조적이더라고요. 언론사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 이 스마트폰이 그죠, 그러니까. 방송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족, 이웃, 친지 빨리빨리 날라야 빨리빨리 돼요. 날라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애국은 우리 할머님들도 기본 요금 2달간만 69,000원짜리 하셔가지고 무조건 보고 무조건 퍼나르셔야 되고 어르신들. 자 오늘 좌담회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갑자기 애국 시민 생긴-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한마디씩 하세요. 얼굴은 안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힘내시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맷돌의 갈림을 받고 있는데 살아나셔서 계엄령 선포해서 이 나라 구출해 주십시오. 12만 종북 간첩 플러스 알파 방금 전에 1,0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12만 플러스 알파 이 종북 간첩단들을 척살해 주십시오. 예.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하야를 안 하신 거는 너무나 잘하셨고요. 지금도 이렇게 대통령 궁에서 가치가 있지만은 그 정신은 우리 국민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애국 대통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각되셔가지고 이왕 국가에 몸바친 대통령이시니까 확 설어버리고 나쁜 놈들 빨갱이들 싹 설어버리고 끔짝 내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그 탄핵이 처음에 한 달 전에는 탄핵될 줄 알았는데 요즘 그 특검에서 뭐 하는 거 보니까 그 뭐 전부 대통령 뭐 통치 행위던데 그걸 갖고 뭐 애매한 사람들 전부 다 죄도 별로 없는 사람들 다 기소하고 구속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 그걸 보니까 탄핵은 100% 기각이다. 그때를 하면 기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탄핵이 기각되면은 바로 이거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참으로 이제 갈 사람 가고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우리 자유수호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네. 대통령님, 이게 바로 엿입니다. 엿. 엿은 잘못 먹으면 이빨이 빠져요.
그러나 미리 알고 먹으면 참 달콤한 호박엿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종북 간첩들이 이 세상에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달짝지근하게 엿처럼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잘못 먹고 이빨 빠지시는 그 많은 분들 이제요. 미리미리 유비무환 조심해서요. 이 속에 들어있는 종북 간첩들을 모두 다 잡아내고 꼭꼭 씹어서 좋은 치아 만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추위에 홀로 외로우시죠? 남편도 자식도 없이. 그러나 대한민국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식입니다. 힘내십시오. 한성주 시사브리핑의 윤에스더 PD였습니다. 010-5368-1782 윤에스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20일 날 재향 군인들 거기 하는 것도 한번 말해주시고 14일 또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2월 10일 3가지, 동두천까지 4가지. 자,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1월 14일 울산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1시부터 이제 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아니요, 서울 근처 가까우는 대학로. 자, 그래서 1월 14일 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집결해 주시고, 네, 울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못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장군님이 연사로 가시잖아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울산 계엄령. 롯데백화점 앞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월 20날 금요일입니다. 재향 군인의 앞에서 1200만 재향 군인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계엄령을 외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그리고 재향 군인 회장단, 그다음에 성우회 김진영 대장, 예비역 육군 대장이죠. 이제 나와서 이제는 계엄령을 같이 외치자. 여기에는 우리 96세 우리 장경순 총재님이 앞장을 서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한 10명 정도의 장군들과 대령 연사들이 나와서 계엄령의 당위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0날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준비위원들은 12시에 모여서 10시 이전에 와서 좀 프랭카드도 10시 이전에 와서 좀 준비해 주시고 의자도, 12시에는 예배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시부터 본 대회가 열립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좀 분산은 되겠지만 3,000명 이상 하여튼 성수 뚝섬역입니다. 네. 2호선 성수역 전에 있는 뚝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대회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 행진 있고 그쪽은 처음이니까 정말 많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성동 구민들을 깨우겠습니다. 네. 이제 계엄령 선포해야 됩니다. 재향 군인회가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1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구출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그다음에 계엄령 선포를 외쳐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1월 20날 금요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임입니다. 1월 25일 날은 그날이 수요일이죠. 그 다음 주 수요일인데 동두천 지행역에서 우리가 모여서 나와가지고 그 공원 계엄령 선포를 외칩니다. 네. 또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1월 25일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정을 세고 나서 2월 10일 날 금요일 제2차 국방부 앞에 전쟁기념관에서 제2차 탄핵 기각 및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네. 그것도 오후 2시부터 열리고 12시부터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플래카드를 다는 걸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원봉사자님들 많이 와주시고요. 자, 너무 많은 걸 제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가까이 있는 것만 2개만 기억합시다. 1월 14일 날 마로니에 공원, 그 다음에 울산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1월 20날 뚝섬역 제2호선 재향 군인의 앞에서 모이는 거, 이 2개만은 가까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화이팅! 뭐 이런 거 한번 계엄령 선포하자.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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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을 지체 없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반란군이 점령하기 전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문재인이 반란하기 전에 선포하라. 선포하라. 감사합니다. 010-5368-1782로 연락하시면 한성주 장군님의 그 연사 일정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10-5368-1782
황교안 국무총리님이나 다른 분은 연락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서 국민의 소리로 우리가 울림을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거를 한 장짜리 찌라. 표면적으로는 이게 평화 시위가 돼갖고 가고 있죠. 따라서 그래서 아무튼 이 계엄령을 궁금하신 거, 계엄령은 못 내리는 게 아니고 결단만 남은 것이고요. 아니, 방법이 현행범. 아니 내리자고 하니 네. 대통령을 싸고 있는 이 안보의 수장들과 이놈들이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순실 뒤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과 그 뒤에 있는 박지원이가 그렇게 다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듣기 좋게 아까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틀었는데 말했잖아요. 아까 사드 이야기부터 해서 할 수 있고 자, 뭐를 이제 하면 그 얘기를 된다.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걸 선포해야 될 안보 라인과 대장 8명 요 라인이 김장수와 김관진과 요 한민구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못한다. 그러므로 3월 달에는 이 수뇌부를 다 물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물갈이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23만 명이 모였을 때 국민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하셔야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은 바로 지체 없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건 그분들에게 맡겨진 숙제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의 공복들인 대통령과 직무대행에게 계엄령 선포하라고 명령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국이 모여서 이 태극기 물결을 할 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간첩들을 때려잡고 수뇌부에 앉아있는 간첩들을 때려잡아라. 이것이 국민들이 외쳐줘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못하는 것은 김관진 간첩, 이병호 간첩, 김수남 간첩, 그다음에 이순진 합참의장 종북, 한민구 국방장관 종북, 그 밑에 국방차관 종북 이런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놈들부터 물갈이를 해라.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 선포하라. 이걸로 만들어주자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받아들인 질문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이것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이제 이거 해제해라 하면 해제해야 된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네, 법이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계엄령 선포하는 사람이 이게 바보 멍청입니까? 오늘 누가 그러던데 무지랭이, 네, 바보 어느 무지랭이를 바보 모자랑이, 네, 모자란 놈이다. 경상도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계엄령 선포하는 사람이 바보 무지랭이입니까? 이 국회를 그대로 둬요? 계엄령 선포하면서 사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다 현행법으로 잡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이지는 못해. 현행법은 자 일반 이적죄라고 있어요. 체포한다고 하셔야 돼. 죽인다니까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는 건지 알아요. 일반 이적죄가 형법 99조입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군사상으로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고 적군에게는 유리함을 주는 죄. 이것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형법 99조입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자, 사드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요. 북한이 핵을 쏘든지 미사일을 쏘면은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막을 수 있죠? 150킬로미터. 네. 15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 들어오는 어간에 쏴서 맞으면 거기서 펑 터지면은 핵무기가 들어오다가도 강한 바람이 부니까 저쪽 동해 바다로 다 가버리죠. 네. 이 얼마나 좋은 무기 체계예요. 이걸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갖고 들어와서 이걸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놈은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고 그렇죠, 적국에게는 당연히. 유리함을 주는 일반 이적죄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이거는 법관이 아니더라도 이거 문구만 읽을 줄 아는 눈만 가졌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재동 저 새끼도 무기 또는 3년에 처할 수 있는 죄가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가 있었구나. 한번 찾아보셔요. 네. 자, 따라서 형법 99조로 현행범으로 왜 사드가 배치됐다면 현행범 아니야? 근데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 중이니까 현행범이 성립되는 거야. 네.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기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배비를 그렇죠. 하셨어. 그래서 이걸 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목에다 힘주고
계엄령 선포한다.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놈들 끄집어뜨린다. 그 다음에 헌법을 오버라이드하는 법률을 만든 놈도 이걸 헌법 모독죄, 이 국기문란죄로 잡아들인다. 그럼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법률안이 가고 있죠. 자기들 멋대로 고치는 법률안들. 헌법 막 이거 해서 헌법재판관도 뭐 못하게 한다. 이 개떡 같은 짓을 한 개 같은 의원 요 새끼들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박지원 자동 해산이네요, 국회는. 자동 해산이지. 국회 해산하라고 할 필요 없어. 맞아요.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 해산이 자동으로 돼. 네. 박지원 저 새끼가 뭘 만들었어? 저 국민의 개당이. 저 5.18 모독금지법. 네, 조롱금지법. 조롱금지법을 만들었잖아. 네. 5.18은 진실을 밝히지 말래. 지금 가짜가 돼 있는 걸 그대로 가재. 이런 놈들도 현행범으로 다 체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살아남는 국회의원이 몇 마리나 되겠어? 네, 충분히 통과되겠네요, 계엄령. 그래서 계엄령만 선포하면 네. 이제 계엄령 포고령 1호, 2호, 3호로 잡아들일 놈이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하면서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했잖아요. 네. 그럼 기각하면은 이 새끼들을 이 헌법에 맞지도 않게끔 이 난리를 쳤는데 이 새끼들 가만둬요? 안 현행범이죠. 다 잡아버려요. 국기문란 234명 이 새끼들 다 체포하는 거예요. 배신자부터. 김무성이, 네. 유승민이 이런 새끼들부터 다 체포하는 거야. 그게 계엄령이야. 그래서 나쁜 놈, 악한 요런 놈들만을 체포하는 것이 계엄령이지 선한 사람까지 가서 쏴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단체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벌써 탱크가 쫙 그 앞에 있으면 총 쏘지 않고도 이제 그 삼청교육대 옛날에 그런 청송 이런 그런 데를 다 비워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죽일 필요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죽이기나 뭘 죽여요. 그런데 이제 장군님께서 죽여 그러니까 진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줄 알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 중에 네. 그 최순실이하고 문고리 3인방 뒤에 그 박지호가 있다 했는데 그 무슨 근거로 그래 말씀하시는지 그거 설명이 좀 돼야 되겠네요. 자, 네.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저는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박지원 이놈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건 실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놈이 네. 이제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요 두 놈, 두 여적, 두 간첩 요 두 마리 새끼들이 이제 두 개의 야당을 장악하고서 지금 다 이 개판을 치고 있는데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만든 장본인이죠. 맞습니다. 이놈아가 이제 김대중하고 해갖고 다 만들어갖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자 이랬을 때 순환에 이 비행기가 내렸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시간 40분인가 납치가 됐어요. 수행원도 없이 김정일이한테 납치돼 갖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CIA가 이 레이저로 쏴갖고 이 녹음을 다 한 것을 얼마 전에 이대용 장군님께 해서 이대용 장군님이 CIA에서 나온 정보다 하고 이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자,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되니까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라.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은 네 김대중이가 해라. 그리고 나를 초대 부통령으로 만들어라. 연방제가 됐으니. 그리고 2달 후에는 네가 병을 이유로 이제는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겠다. 김정일이가 이제 통일 한국의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김근태를 부통령으로 앉혀라. 김근태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확실히 나오죠. 김근태를 부통령으로. 녹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전화에 인터넷에. 자,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자, 이걸 만든 장 본인이 저는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박지원 이 간첩 이 새끼가 서열 1번인지 2번인지를 모르겠어요. 김대중이가 1번이고 박지원이가 1번인지 박지원이가 1번이고 김대중이가 2번인지 이걸 모르겠어. 하여튼 거물 중에 거물이야. 박지원 이놈이. 네, 네. 그걸 만들었고 그 2개월 후에 뭘 만들었어요.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언론인 46명을 이끌고 가서 이제 간첩질 하겠습니다. 여적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인을 하고 8월 12일 날은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충성 맹세를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네 가지 사인을 말씀하셔야죠. 그래도 그 네 가지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반 김정일 반 북한 보도 안 하겠다. 네. 김정일이가 북한이니까. 그다음에 반 통일 보도 안 하겠다. 북한 중심으로 통일하는 거 반대 안 하겠다. 그다음에 반 화합 북한 중심으로 화합하는 거 반대 안 하겠다. 그다음에 반민족 북한 중심으로 민족
이 통일하고 화합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거 보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보도를 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이 보도의 방향이 어디로 왔어요? 박근혜 죽이기 이제 이 우파 죽이기 친박 죽이기 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46명의 언론인들 데리고 가서 봉화 초대소라고 해요. 봉화 초대소에서 긴 여름밤 7박 8일간 재우면서 X파일을 다 만들었죠. 예. 이걸로 조종하고. 자, 그리고 2년이 채 안 된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회창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대선 때, 중요한 대선 때 분리를 시켜갖고 올려보냅니다. 북한에. 그리고 백화원 초대소에 묵게 하면서 거기에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자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입니다. 네. 그러면 X파일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충분히 7일이면은 기본 상식으로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3박 4일간 3박 이제 4일이었나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박근혜 그 당시에 의원이죠. 의원을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 집어넣고 그 수행원들도 한 방에 하나씩 집어넣고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계엄령을 외치자, 계엄령을 선포하자, 계엄령이 답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편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쪽에 있는 분들은 계엄령 해봤자 국회에서 못하게 하면 끝이다. 실패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죠. 또 한쪽 사람은 그 피를 흘리는 5.18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엄령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으로 국회에 그 동의를 뭐 받아야 된다 막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 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계엄령은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한성주 장군님과 여러 단체의 우리 시민단체 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5.18부터 제가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5월 18일이 1980년도지 않습니까? 이게 79년도 12.6 사태에 이제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나니까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대중이가 이 북한군하고 협조해서 광주에서 5.18을 획책을 했죠. 그래서 지만원 박사님은 15년 연구한 끝에 작년에 5.18 영상 고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5.18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600명의 북계군 특수군과 또 600명의 공작조가 1,200명이 들어와서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함께 이제 반란을 꾀했던 이 사건인데, 자, 그때 전두환 장군이 계엄령을 선포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광주 해방구가 교도소를 습격해서 2,400명 수감되어 있는 자들을 또 44개 무기고에서 탈취한 걸로 다 나눠 주고서 이것이 이제 더 큰 세력이 되고, 이게 이제 전남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 여파로 그 당시에 서울과 마산이나 부산에서 이제 세 군데에서 해방구를 가지려고 하던 것이 서울과 마산은 주저앉혀졌고 여기서만 하다가 계엄군이 들어가서 이걸 진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이 양민을 학살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소문에는 막 임산부를 죽였다. 임산부를 죽였고 뭐 한 것은 바로 북한 특수군이 들어와서 그 짓을 해놓고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공수부대는 다 저 영남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로 다 채워져 갖고 와서 배를 가리고 유방을 도려내고 이 짓거리를 했다. 그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유언보 비어를 펼쳐내고 이것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밝혀낸 지만원 박사의 책을 보면 그 당시에 478명이 지금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호의호식하는 고관 대작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맞아. 이 사진 대조를 36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5.18의 계엄령은 잘한 선입니까? 악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선이죠. 너무 잘한 거죠. 지금 악으로 만든 자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요 세 마리 삼김이 1995년 12월 달에 5.18 폭동을 이제 민주화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5.18을 이제 대한민국을 구출한 그런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작전을 전두환 장군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저는 전두환 장군을 존경하고
이제 역사가 뒤바뀌어 갖고 이제 근데- 민주화가 됐는데 그건 거짓 민주화죠. 네,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그게 가장 너무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엄령은 모두 죽이는 게 아니고 적만 색출한다고 나왔고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은 계엄령 선포를 왜 못할까요? 또 한 분은 선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자, 계엄령 선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안보실장 김관진이가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놈 전에 했던 김장수가 간첩입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첩입니다. 또 요놈 김장수와 김관진이를 따르는 놈이 이제 한민구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돼 있고 그 밑에 국방차관도 김장수 보좌관 하던 놈이 차관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뭐죠? 이병호, 아니 합참의장 이순진. 이순진이라고 하는 합참의장도 김관진이 졸졸 따라다니던 놈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의 수뇌부, 안보의 수뇌부가 간첩과 종북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자발적으로 지금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이 촛불을 이제까지는 그 평화적으로 운영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청와대 제로미터까지 들어가는데 저 악의 축 법원 행정처 이 새끼들이 이제 제로미터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평화적으로 한 겁니다. 사실상 매번 죽창에 찔려서 10명, 20명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건 보도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인을 집어넣고 엑스파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나와 있죠. 저기 노동 막 이런 거 신문 이런데. 자, 그래서 이제 2002년도 5월 달에 박지원이가 벌인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차기 대통령. 네. 그 당시에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으로 점지가 돼 있었고 노무현으로 보수 우파로 가면은 이제 누구로 박근혜로 간다. 그랬을 때 박근혜 측근들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자. 그래서 정윤회와 문가리 3원방을 만들어놨는데 요 사이에 이명박이가 들어가서 차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때 박지원에게 속아서 김대중에게 속아서 김정일이를 만난 것 때문에 엑스파일에 의해서 그 밑에 측근들이 조종되면서 이제 김장수를 요직에 앉히고 김관진이를 요직에 앉히고 또 이병호를 요직에 앉히고 김수남이를 요직에 앉히고 한민구를 요직에 앉히고 이것을 한 장본인이 박지원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태블릿 PC 인터넷에요. 조작된 게 확실하게 됐다고 지금 난리래요. 자, 난리인데 계엄령이랍니다. 50대 언론사는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죠. SNS 상에서 의인들만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이제 언론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언론 통폐합을 옛날에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계엄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엄령밖에 없죠. 언론사 사주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제가 죽여야 된다는 것은 지금 반역질을 하고 있는데 잡아놓는다 이거죠. 아니 이게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여적죄지 않습니까? 이걸로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유린하고 북한에 충성하고 북한이 정의와 뭐죠? 정의의 사도 대한민국 언론을 칭송하고 있잖아요. 북한 노동당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따라서 것만 봐도 계엄령 모를까요? 왜 계엄령 북한에서 칭송을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삐라에 보면 막 그래서 마귀같이 그려놓고.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을 칭송하고 노조를 칭송하고 하니까 그놈들이 다 간첩이라는 얘기죠. 야당을 칭송하고. 그래서 북한이 칭송하는 놈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종북 간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엄령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이 되셨나요? 예. 네, 충분히 되셨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아까 한 이사장 질문. 제가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아까 얼굴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만 나갑니다. 말씀하세요. 깜빡이 뭐 모르지 내가. 아까 막 물어보셨어요. 계엄령이. 현행법과 그렇지, 계엄령이 선포될 수 없다 하는데 한교안 총리께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아.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한교안 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단기국이 아니고 탄기국. 개선국. 우리 개선국을 만들죠. 개선국을 만들어 가지고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 연합. 네, 네.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 질서가 바로 잡히고 대한민국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누구 한 사람이라도 총대를 매야 되는데 지금 총리밖에 믿을 수 없는 그렇죠. 사람이 없지 지금 않나 그렇죠. 그리고 국문이에요. 정말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보니까 정리가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네. 그 태극기 물결이 네. 전부 다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태극기 물결들이 예. 그래서 자 이제 탄기국과 네. 개선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네, 제가 12월 31일 날 권영애 장관님이 저에게 3분을 주셔갖고 우여곡절 끝에. 대한문 앞에서 3분간 연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권영애 장관님은 여건이 무르익으면 계엄령 선포하자고 해라. 이제 그 양반은 여건이 무르 안 익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미 여건이 무르익었다. 왜 12월 17일 날 문재인이가 탄핵이 기각되기만 하면 반란하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비상사태다. 저놈이 지 얘기를 한 거냐 북한의 지령을 한 거냐 이건 북한의 지령을 한 거로 한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왜냐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저놈이 무슨 짓을 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선언물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이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김정일이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놈이 간첩입니까? 간첩 아닙니까? 당연히 간첩이죠. 여적이죠. 네. 이놈이 이제 기각하기만 하면은 나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 하는데 이게 누구의 지령이에요? 그것도 김정일이 돼진 5주기 때 이 얘기를 발표했어요. 아, 이 새끼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찰총장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놈이 네. 간첩인데 대통령을 공범죄와 뇌물죄로 해갖고 집어넣은 놈인데 그다음에 김관진 안보실장 이 안보 위기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미국을 기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죠, 미국 진짜 가서 그분은? 무슨 짓 하려고 하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병호 간첩 잡으라고 하는데 간첩을 보호해주고 또 귀순한 간첩 최근에 태영호. 태영호가 와도 이제 와서 땅굴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병호 요 새끼가 니 땅굴 말하면 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그것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위직에 간첩이 있다. 이 얘기해도 니 그 말하면 죽는다. 니 그 말 빼고만 다 해라.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이병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인데 탄기국에서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기에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는 정광택, 그다음에 정광용, 네, 박사모, 또 정광택, 장관을 했던 권영애. 요 세 사람이 이제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라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 민심이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한쪽은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혁명하겠다고 하는데 계엄령은 말하지 말래. 이런 개떡 같은. 그래서 이제는 개선국을 만드는 겁니다. 계엄령 네. 선포, 촉구, 범국민 연합 이걸 그렇죠. 만들어서 태극기 민심 중에 계엄령을 외쳐야 되는 사람은 일로 모이라는 것이죠. 네, 네. 현재는 제가 이걸 존중을 해서 토요일 날 안 합니다. 그렇죠. 2월 10일 날도 금요일 날 하는데 2월 10일 날 이후에 그때까지도 계엄령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 탄기국이 이 반역적인 일을 계속한다면은 그때부터는 토요일 집회를 개선국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니들하고, 원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그래서 니들이 옳은지 국민들의 태극기 민심이 개선국이 옳은지를 이제는 정면 대결을 하겠다.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계엄령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23만 명이 모이면 10만 명이 모여도 계엄령 얘기하는 이 태극기 물결이 더 중요하다. 그날도 막 들고 다녔대요. 피켓을. 국민들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계엄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계엄령을 해라고 선포해라고 떠들지만은 여기 태극기 물결은 전부 다 그게 국민 민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시면은 태극기 물결에는 80% 이상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아요. 구성되어 있다는 사례가 뭐냐면은 제가 12월 24일 날 시청에서 모이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 서경석 목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성주 장군의 시사브리핑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경석 목사님은 계엄령은 선포할 수도 없고 선포해서도 안 된다. 내부터 반대다.
그래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인터넷에 나가서 인원이 그다음에 확 또 제가 이 줄었어요. 질문을 합니다. 한송주 장군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간첩들이 들이차갖고 간첩의 신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간첩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 답변한 사람이 서경석 씨예요. 간첩이 지금 득식을 한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우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서경석 씨는 계엄령 반대하고 있고 하죠. 네. 그러고 나서 27일인가 28일인가 국회에서 모였을 때 서경석 씨가 또 나가서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한송주 장군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데 네, 윤용 교수님까지. 계엄령은 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계엄령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랬더니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80%가 손을 네. 들더래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20% 미만이더래.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이미 태극기 물결 속에서는 다 계엄령 서경석이가 계엄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거기에 모인 태극기 애국자들은 계엄령밖에 없다는 걸 80%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권영해와 그다음에 또 누구야? 정강호 정광용과 정공택이는 계엄령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정광택.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규탄하는 유튜브를 냈어요. 지금도 규탄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이 규탄 때문에 1월 며칠이죠? 14일 날. 1월 14일 날 탄기국 주최하는데 가지 말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럼 가십시오. 많이 가야죠. 많이 가서 태극기 물결을 하되 거기에서 계엄령을 선포 안 하는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저 권영해 장관과 정광택이와 정광용이를 향해서 이제는 압박을 가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니들 왜 계엄령 선포를 안 하느냐?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 선포하라를 정광택 면전에서 정광용 면전에서 그다음에 권영해 면전에서 해주고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사무처장이라 하는 놈 새끼 이름이 뭐죠? 민중홍 저 새끼를 끄집어내려라. 저 새끼는 한송주 장군이 계엄령 선포 말 못하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했던 놈이다. 저놈을 끄집어내려라. 이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해병대 모자 해병대도 아니래요. 갈라진 해병대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아예 막 끄집어 내리고요. 저 빰따가 세리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좀 해병대 분위기가 전후에도 험해요. 정부 간첩단들이 다 들어가서 장악을 해병대 했습니다. 아니래요. 지금 다른 해병대. 모든 보수단체에 계엄령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령을 받은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그 중에 한 놈이 저 놈이라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한 민중홍이라고 하는 놈이죠. 네. 근데 국민